사이버 레카들의 수익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결과 31개의 채널이 60일간 약 24억 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별 취재팀이 수익을 어떻게 집계한 겁니까? 우선 이제 유튜브 콘텐츠 분석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블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2달 동안 이제 채널들이 각각 그 벌었던 조회수 수익과 광고 수익을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블링이라는 콘텐츠는 이제 경찰도 이제 유튜버들의 수익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후원자들이 얼마나 이 사이버 레카들한테 돈을 줬을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6개 채널을 직접 모니터링 해봤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영상 수를 보니까 영상만 106개고 네. 시간만 160시간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후원금도 집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거는 이제 구독자 98만의 채널인데 이 채널 한 개만 18억에 달하는 좀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특히 이 채널은 이제 유명한 그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그 피의자인 김소영의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채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익이 단순히 조회수 광고 수익만은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좀 광고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광고를 진행한 채널은 31개 중에 5개에 불과하긴 했는데 이 광고로만 얻은 비용은 20억에 달합니다. 네. 전체로 따지면 83%에 달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한 채널 중 몇 군데는 방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뭐 저희를 도와주시는 뭐 땡땡 상품 한번 보고 가시죠. 아니면 오늘만 판매하는 우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좀 PPL을 네. 해버리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앞서 후원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원금조차도 2달 동안 거의 1억에 달하는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좀 후원금을 얻은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했던 많은 채널들은 이제 방송 중간중간 뭐 요즘 후원이 많이 떨어진다고 구독자들이 걱정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 좋은 일 하는데 후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떳떳하고 좀 노골적으로 후원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이버 레카들이 끊임없이 이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소재를 찾고 또 시청자를 끌어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이버 레카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이버 레카가 인기를 얻는 방법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바로 빌런을 사냥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일상생활에서 되게 다양한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레카들은 그 갈등 상황을 포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욕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지정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봤던 영상 중에 가장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게 좀 주차 빌런을 찾는 채널이었습니다. 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 신고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날것으로 보여주는 채널이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빌런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이버 레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게 좀 혐오 정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 15개의 채널이 노골적으로 혐오 정서를 좀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중국인이라던가 경찰, 여성 이 사람들이 좀 주되게 좀 사이버 레카들에 의해서 좀 빌런으로 많이 둔갑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 제재와 공익성은 포장만이었고요. 오로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커가는 채널에 만족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공익이라고 말하기에는 제 자신한테 부끄럽죠. 모든 유튜버들이 중독됐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정의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댓글을 다는 시청자 역시도 중독됐던 것 같아요. 댓글을 다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유튜버 못지않게 사적 제재를 부추기기도 하고 댓글을 다는 시청자들도 정의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정의 구현이라고 유튜버들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게 또 시청자 자체를 콘텐츠 제작에 끌어들여서 제보를 받는 구조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빌런을 사냥하면서 좀 인지도를 얻은 채널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청자들 간에 좀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취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네. 이제 뭐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서 제가 주차 빌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주차 빌런 영상들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후원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어떤 빌런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넣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게
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 후원을 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채팅방을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계속 뭐 우리가 계속 파헤칠 빌런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후원자들끼리 모인 톡방에서 24시간 동안 공유를 했다. 이렇게 대놓고 좀 언급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계속 후원을 하고 또 여기에서 제보를 함으로써 좀 채널에 좀 기여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을 네.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버레카, 이들이 정말 정의감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팀이 운영자들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본 사이버레카 운영자들 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일단 저희 특별취재팀이 만난 전현직 사이버레카는 총 3명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어릴 적부터 꿈꿨던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일단 이 사람의 목적은 일단 최대한 구독자를 많이 끌어모으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밀양 사건 신상 공개 릴레이에 실제로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레카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 경력의 인터넷 방송인 이제 인터뷰를 했고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신생 사이버레카 이렇게 총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 사이버레카들이 늘 내세우는 게 정의 구현, 또 응징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들이 그 작업을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는지 좀 스스로 범죄자 이런 자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 사이버레카 A씨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는 전직 사이버레카인데 그는 인터뷰 내내 정의감은 1%도 단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로지 그 저희 사이버레카 대열에 합류하면 나도 내 채널을 단숨에 키울 수 있겠다. 내가 쓰는 이제 웹소설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나만의 창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뿐이었다고 했어요. 신생 사이버레카인 CC도 뭐 자신을 사이버레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시각 자체는 동의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제 형량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어떤 처벌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네.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 보니 이런 사이버레카 채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자신은 사회 이슈를 그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풀이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범죄자라는 시각보다는 좀 명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느낌이 좀 네. 강하긴 했습니다. 이게 콘텐츠 자체에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좀 돈 그리고 구독자 증가 또 자기 정당화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 운영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었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겁니까? 저희가 앞서 만났다고 했던 A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분은 원래 웹소설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자기가 만든 소설을 좀 홍보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 수는 계속 두 자릿수에 머물게 되고 근데 하필 2014년 6월이었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 구독자가 확 늘고 또 네. 조회수도 엄청 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고 나의 소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목적 하나로 본인도 사이버 레카판에 뛰어들게 된 건데요. 결국에 이걸 보면 그 사이버 레카의 목적은 결국 돈 혹은 본인의 명예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났던 또 다른 20년 차 인터넷 방송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버레카들의 판 자체를 책임이 거세된 비즈니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윤리적이지 않고 또 아무리 좀 자극적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온 사람들만이 이 사이버레카판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사람들이 약간 일탈적인 행위 뭐 이런 거에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사이버레카라고 부르면서 그 누가 누군지도 대충 알 정도의 그냥 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생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학교에 있잖아요. 저도 교육자예요. 교육과 관련된 신념이 있겠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저 또한 그래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교육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살고 있지만 월급을 안 준다? 그럼 다닐 수 없어요. 저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로 굳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개발하는 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그
나쁘게 펼쳐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밖으로 내보이는 어떤 뭐 이데올로기 있겠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뭐랄까 공적 제재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나라도 나서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는 소위 말해서 그 정의사의 구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 위법성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운영자 개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이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시청자 반응도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 사이버 레카를 부추기는 시청자 댓글 문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났던 사이버 레카들 모두 그 공통되게 찝은 게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이 판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다가도 이제는 뭐 쟤 한번 털어보자. 이제는 뭐 쟤 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 학교 한번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먼저 이제 누구를 사적 제재할지를 결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폭력을 행사할지 이걸 또 많이 어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뭐 실제로 저희가 들었던 말을 보면 이제 후원이 끊기면 생계가 위협당하니 시청자 입맛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댓글로 계속해서 분노를 주문하는 시청자들이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호응할 수밖에 없는 사이버 레카가 서로가 서로를 좀 부추기는 구조 자체가 하나의 좀 문화로서 댓글창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